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의 부패상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서 인격 파탄자라는 댓글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자신의 정적과 반대파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단돈 몇천 원짜리 카드 사용 내역까지 조사를 해가면서 이들을 적폐로 몰아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공개적으로 불법인 부동산 투기를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문화재 유산 보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국민 앞에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은 반일이고 과거사 청산입니다. 그런 정권의 실세 의원이 목포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적산가옥을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매입 주체는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중, 숙명여고의 동창생이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 손혜원 의원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여권 실세 의원이었습니다. 그 손혜원의 남편, 조카, 측근과 측근의 가족이 2017년 봄 이후에 목포 구도심 일대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이 의혹 제기를 했던 첫날에는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5건이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20건이 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손 의원은 또한 같은 시기에 국회 발언을 통해서 목포 구도심 개발을 정부에 촉구했고 이런 발언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2018년 8월에 해당 지역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이 속한 문체위 담당 문화재청 예산 500억 원을 비롯해서 국가 예산이 무려 1,100억 원이나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 일대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희생해가며 가치도 없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의 명의로 사들였느냐? 이런 지적에는 내 명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궤변이죠. 궤변.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늘처럼 모시고 섬겨야 할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손 의원의 조카들은 자신의 이름이 왜 차명되었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집 2채를 사도 중과세를 하는 마당에 20곳에 아니 25곳에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이는 분명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에 보이지 않는 후원이나 빼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최고 권력자와의 공동의 재산 축적의 사업 관계가 아니고서는 절대 쉽게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못지않은 초대형 권력 비리이자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문 정권은 국민들의 땅 투기를 막겠다면서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조차도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문 대통령이 자부한 촛불 정신입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요. 미국 같았으면요 바로 특별수사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하급 관련자부터 상급 관련자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샅샅이 조사해서 법에 따른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단행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 여론에 따라 수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갔을 것입니다. 미국이었다면 미국은 어떤 경우든 거짓말, 소위 공직자의 위증과 공권력의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와 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시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일 손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그의 절친인 김정숙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까지 관여되었다면 문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탄핵 소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손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면 갈수록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더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손의원의 친구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의혹들이 서서히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야당의 한 의원이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를 산 청와대 행정관이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 빌라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내외는 2015년 12월 17일 김정숙 여사 명의로 2억 8,500만 원에 이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1년 5개월간 거주했습니다. 이후 해당 빌라는 같은 해 10월 13일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3억 4천만 원을 주고 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 매입자금 일부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한 김 행정관은 2017년 6월 청와대로 가기 전에 손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19대 국회 당시에는 문재인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손혜원 의원실로 옮겨서 2016년 12월까지 일했습니다. 이후에 대선 캠프가 꾸려지자 문재인 후보의 수행팀장을 맡았고 현재는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식구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한 통속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손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손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가장 제1착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의혹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르기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 정치적 배경에는 대통령보다 권력이 막강하다고 소문나 있는 김정숙 여사 때문이라는 것이 시중 댓글의 정설입니다. 대통령의 전세기도 해외로 타고 돌아다니는 그 막강한 권력 실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의식치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세간의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도 혁신을 주창하지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정당에 무슨 혁신이 있고 무슨 개혁이 있을까요? 청와대 민정실과 사정실은 폐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문정권 전체가 자신들이 내세우는 적폐의 몸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기 위해 미행이나 일삼는 독재정권 흉내내기 혹은 반민주,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는 민정사정팀들은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는 닥치고 나몰라라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그토록 무섭길래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을까요? 일개 국회의원인 손 의원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초선인 손 의원이 두려워서 그의 탈당 기자회견장에 허위무사로 서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당신들이 적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투기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금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법률은 2조 4항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2조 2항도 공직자는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손혜원 타운, 친일 적산가옥, 탈당 퍼포먼스, 복면가왕, 손혜원 게이트 등 무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공직자의 공인의식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권 말기 현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손 의원이 우리 남편 어딨어 하고 해외에서 국격을 무너뜨릴 만큼 채통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뛰어다니는 김정숙 여사와 중고교 동창생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뒷비호 세력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눈덩이처럼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인맥을 말해보겠습니다. 이 숙명여고 출신으로는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 그리고 청와대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인 최정윤 씨도 있습니다. 조윤재 주미 대사의 부인 우선혜 씨도 숙명여고 출신입니다. 백경희 과학기술심의위원장도 숙명여고 출신으로 조현옥 인사수석과 64회 동기동창입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은 숙명여 중 숙명여고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거의 50년 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인사수석이 숙명여고 김정숙 여사의 동기동창입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부인이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최순실이 누구냐?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임기가 시작된 첫날,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김정숙 여사가 국회에서 취임식이 끝난 1시간 30분 뒤에 그날 바로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 동창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손혜원 의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숙명정신인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품겠다고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학교를 설립한 엄황기비는 여성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했고 그 후 111년 만에 영부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더욱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여성 지도자로 지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전세기를 마음대로 몰고 돌아다니는 이 형극이 쏟아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권력의 한 축에 지금 영부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위반 요소를 따질 경우에 부동산 실거래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 형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이 법률가들의 지금 분석입니다. 이런 참담한 막장 권력부패 현실을 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혁신적 발언을 내지 못하고 있고 모두가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당은 이미 국정 운영을 책임지기에는 생명을 잃은 죽은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길래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이들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이란 무엇이고 그들이 주장해온 촛불 정신은 도대체 어떤 정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권력 부패 현상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대통령 자신은 적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적폐의 주체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핵심 이유는 국정농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농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정농단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정대농단, 국민 대농락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태로 전직 대통령을 애매모호한 법률 적용을 통해서 계속 구속시켜 놓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이 주장한 적폐청산인지,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간판을 들고 진행하는 정치보복은 아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문제를 제고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국정농단, 국민농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보복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곧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의 구속의 정확한 법률적 적용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는 제목이라면 이러한 제목은 지금 문정권에게도 수없이 적용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엄격하게 밝히고 김정숙 여사의 관련설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그 정치적 법률적 유효성이 사라졌으므로 석방 문제도 적극 검토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